일단 세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세션 주제는요, 이제 URP의 핵심 포스트 프로세싱하고 TAA 커스터마이즈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세션입니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컴투스 TACL에서 소속돼서 TA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룹 산하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TA 지원하고 R&D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는 이와 같습니다. 세션에서는 톤 매핑 기능 확장하고 그다음에 블룸, DOF, TAA 순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품질을 유지하며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즈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릴 거고요. 부가적으로 URP 패키지 수정 없이 실현 가능한 접근법도 소개드립니다. 일단 왜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주제에 대한 R&D를 시작한 이유는 앞서 이제 이야기했듯 이제 아마 여기서 소개하는 피처들이 대부분 URP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피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조직 TA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비주얼 스타일이 요구사항이 다르고 모바일 환경에서 고품질, 고성능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피처들에 대한 최적화가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URP 패키지 수정 없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다수 프로젝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유지 보수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URP 패키지 수정 없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R&D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세션에서 소개하는 환경은 이와 같습니다. 유니티 6 기반의 렌더 그래프를 사용했고요. 이제 세션 중간에 소개하는 성능 지표는 iOS 디바이스로 성능 측정했습니다. 이제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우버 포스트 쉐이더 톤 매핑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URP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톤 매핑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훌륭하긴 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에 도전함에 있어가지고 좀 선택지가 제한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톤 매핑을 별도의 스크립터블 렌더 피처로 추가하기에는 이제 패스 순서 동작하는 이슈도 있고 중복으로 동작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비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커스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URP 이제 포워드 플러스나 디퍼드 이런 렌더링 세팅하는 옵션에 보시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에셋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쉐이더들이 몇 가지 참조가 돼 있는데요. 여기 참조되어 있는 쉐이더들을 교체하면은 URP가 해당 교체된 쉐이더로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 매핑을 커스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쉐이더를 커스텀할 필요가 있어요. 우버 쉐이더하고 LUT 빌더 HDR. 이것들은 URP 옵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쉐이더로 동작할지 스위칭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쉐이더를 따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요. 원하는 톤 매핑 알고리즘을 구현을 합니다. 또 추가로 해당 톤 매핑 알고리즘을 제어할 수 있는 볼륨 컴포넌트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코드가 좀 많은데요. 일단 주요 내용을 리플렉션 기법을 통해 가지고 URP에 내장된 매터리얼에 접근해 가지고 톤 매핑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코드가 많은데 현재 세션은 나중에 유튜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면 아마 이제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톤 매핑을 이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T 톤 매퍼를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타일라이즈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블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룸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화면 전체를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키우면서 블러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이제 방식의 블룸 효과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픽셀 내에서 특정 색상 이상 값을 추출한 다음에 해당 버퍼에다가 블러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마지막 컬러 버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이제 로직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블룸 최적화가 보통 어려운 이유가 이제 URP에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최적화 옵션이 제공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좀 최적화하겠다고 옵션을 좀 건들다 보면은 비주얼이 좀 많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미 기존 블룸 세팅으로 비주얼 셋업이 완료된 프로젝트에서는 블룸 최적화가 더욱더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무겁냐라고 이제 봤는데 이제 블룸에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운 샘플하고 업 샘플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 렌더 탁의 변화가
매 패스마다 일어나겠는데 그럴 때마다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하고 다시 로드하는 비용 때문에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폭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최적화 전략은요, 일명 이제 민맵 블룸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블러 알고리즘 구간에 대해서 셀 렌더 타겟을 변하지 않고 좀 큰 렌더 타겟에다가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블러 알고리즘을 렌더링해서 찍게 됩니다. 이러면은 셀 렌더 타겟 없이 이제 기존의 이제 RT 전환횟수 16회에서 9회까지 절감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블러 알고리즘은 기존의 URP 내장 가우시안 블러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렌더 패스 코드인데요. 이제 빨간색 이제 강조한 부분처럼 별도의 셀 렌더 타겟이 아니라 미리 CPU 단에서 계산된 렉트 정보를 가지고 커맨드 버퍼에다가 이제 set 비포트 API를 통해 가지고 영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민맵 블러를 찍은 부분을 이제 영역별로 샘플링 해가지고 합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제 기존의 우버포스트 그 쉐이더가 커스텀이 되어 있다면은 기존 블룸 샘플링 코드를 수정만 하면은 비교적으로 쉽게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화면은 이제 기존 URP 가우시안 블룸 결과하고 그다음에 커스텀 블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좀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장 렌더 패스 파이프라인만 바꿨을 뿐이지 실제로 블러 알고리즘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정 결과입니다. 이제 이 GPU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 GPU 프레임 캡처해서 찍었고요. 이제 블룸 패스만 한정해가지고 이제 GPU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블룸 GPU 타임 같은 경우는 34%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메모리 리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27% 개선됐습니다. 여기 GPU에서 메모리 리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패스 동작하는 과정에서 GPU하고 시스템 메모리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은 양을 이제 뜻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GPU를 가지고 대역폭 최적화에 대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로 이제 민맵 블룸에 대해서 이제 인스턴스 그 최적화를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셀 렌더 타겟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스턴스 드로우로 변경해가지고 드로우콜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불이익이었습니다. 드로우콜은 감소했지만. 왜냐하면 기존의 CPU 단에서 렉트를 지정하던 것을 이제 쉐이더 단에서 이제 렉트를 계산하도록 변경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블러 샘플링 할 때 다운 샘플 렌더 텍스처를 이제 몇 번을 샘플링 할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if문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쉐이더 복잡도만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인스턴스 안 한 거보다 이제 GPU 타임이 12%가 더 늘어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LU 인스트럭션 이제 픽셀 연상량이 이제 매우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메모리 리드 라이트는 좀 더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블룸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는 그냥 시도했다가 이제 폐기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DOF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DOF의 블러 기본 원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블룸하고 다르게 블룸 같은 경우 화면 전체를 줄였다가 넓히는 방식으로 좀 블러를 표현하는데 DOF에 있는 블러 같은 경우는 한 패스 내에서 하나의 픽셀을 주변으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퍼뜨리는 형식으로 블러를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블러 반경이 넓을수록 인저 픽셀 샘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 수 증가되고 넓은 반경일수록 캐시율이 저하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특징으로 화면 전체를 블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픽셀마다 블러 처리되는 양이 또 달라요. 기본적으로 COC 단계라고 해가지고 깊이 버퍼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점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초점 기준으로 근거리와 원거리에 따라 가지고 블러 반경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뎁스 정보 기반으로 어느 픽셀에 블러를 얼마나 적용할지 이런 조건까지 추가되게 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블룸하고 다르게 블러 처리 알고리즘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DOF의 최적화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DOF 사용 맥락 자체가 이제 시네마틱, 컷신 이런 데서 많이 쓰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높은 디테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쓰면서 쓰는 과정에서 이제 품질하고 타협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최적화 전략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URP 이제 복회 내장된 복회를 이제 내부에서 두 가지 퀄리티 단계로 나눴습니다. 품질 모드하고 성능 모드. 이제 품질 모드는 사실 URP 복회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근데 성능 모드는 URP 복회에서 몇 가지 로직을 제거한 경량화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목적은 이와 같이 이제 DOF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는 가벼운 거 쓰고 어떤 환경에서는 좀 무거운 거 쓰는 선택지를 제공을 한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사실 이런 선택지 이전에 DOF에 대해서 최적화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사실 URP 복회만큼 이 품질하고 성능에 대해서 균형 맞춘 솔루션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성능 모든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프리필터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단계를 이제 최적화하고요. 포스트 블러 단계 그 패스 자체를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프리필터 같은 경우는 기존 다운샘플 과정에서 이제 주요 픽셀들을 보존하는 이제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자체를 삭제해 버렸고요. 그리고 포스트 블러 같은 경우는 블러 반경이 넓었을 때 좀 점점점하고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도 이제 없애 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원경에다가 사실 DOF를 성능을 낮췄을 때 이런 아티팩트가 안 보이는 환경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된 내용인데요. 이 커스텀 DOF에서 로드 액션에 대해서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DOF 복회 같은 경우는 앞서 별도의 클리어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드 액션을 로드로 하는 상황인데, 사실 RT 전체를 덮어 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 상식선에서는 그냥 동케어로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케어로 이제 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볼륨 컴포넌트 관련해서 편의성 개선도 추가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DOF 영역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제일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네마틱 품질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URP 복회하고 거의 동일한 코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PU 타임 같은 경우 11%, 메모리 리드 라이트가 16%가 개선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로드 액션을 동케어로 변경한 이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렌더 텍스처 자체 렌더 패스 개발할 일들이 이제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이 로드 스토어 액션에 대해서 좀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 불필요한 비용을 한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 세션의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TA 내용입니다. 예, T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누적 기반 안티엘러싱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카메라를 미세하게 흔들면서 이제 특정 버퍼에다가 이제 화면 컬러 버퍼를 누적해서 그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세한 서브 픽셀이 채워지면서 마치 고해상도로 렌더링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DLS나 이제 FSR 같은 이런 업스케일 솔루션도 이런 프레임 누적 기반 이제 기술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 TA 적용 이제 결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렌더 스케일을 0.6배로 줄인 상황에서 안틸레싱이 없는 거하고 FXAA하고 커스텀 AA 그 다음에 렌더 스케일 1.0으로 하고 안틸레싱 안 먹인 거를 비교한 자료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렌더 스케일 0.6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TA 적용하고 나서 화질이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모바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제 샘플 GPU 같은 경우는 URP 샘플인 판타지 킹덤에서 커스텀 TA 적용한 거 하고 렌더 스케일 줄인 것과 이제 안틸레이션이 적용하지 않고 렌더 스케일 1.0으로 한 비교 지표예요. 전체 GPU 타임이 30% 가량 개선되고 메모리 리드 라이트이 20% 가량 개선이 됐습니다. 아마 요즘 모바일 게임에서 고품질 지향하면서 SSAO나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 블룸, DOF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 풀스크린 효과들이 도입되면서 아무래도 모바일 성능이 발전했다 한들 이런 대역폭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렌더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이제 이후 이런 대역폭 부담을 낮추고 그 다음에 TA로 화질을 보완하는 이런 방법론을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URP 내장에도 기본적으로 TA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제 이런 TA의 대표적인 아티팩트가 이제 고스팅 현상하고 블러리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URP TA 같은 경우는 퀄리티 옵션을 매우 높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퀄리티 옵션을 매우 높이면은 또 렌더 스케일을 줄였던 만큼 다시 무거워지는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커스텀 T의 핵심 전략은 세 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리젝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모션 벡터 정보가 없거나 그런 히스토리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픽셀에 대해서 아예 TA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제 솔루션이고, 이제 모션 블렌드 팩터라는 개념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많이 움직이는 픽셀은 TA 적용률을 낮춰가지고 고스팅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티팩트를 없애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적 픽셀 같은 경우 TA 반영도를 높여가지고 화질 개선율만 높이는 효과를 가지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런 조건부식 이런 솔루션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TA 내에서 가장 이제 연산량이 무거운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컬러 클램프 과정에 대해서 매우 단순화시켰습니다. 이제 URP TA의 베리 로우 퀄리티 품질과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앞서 이제 히스토리 리젝션을 위해 가지고 어떤 픽셀이 움직였고 어떤 픽셀이 이제 모션 벡터가 없는 픽셀인지 이제 기록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모션 마스크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이 모션 마스크 같은 경우는 모션 벡터 패스에서 이제 멀티 렌더 타겟으로 동시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마스크를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션 마스크에는 두 가지 정보가 기록이 돼요. 일단 스퀴니드 메시나 트랜스폼이 변동되는 오브젝트들은 0.5로 기록이 되고요. 이제 파티클 시스템이나 UV 스크롤과 같이 이제 모션 벡터 정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1.0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TA 패스에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이전 프레임 마스크하고 현재 프레임 마스크를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이제 조건을 계산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파란색 픽셀과 이제 시각화 화면에서 파란색 픽셀 같은 경우는 UV 스크롤이나 파티클 시스템처럼 아예 모션 벡터가 없어가지고 이 픽셀에는 TA를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픽셀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픽셀 같은 경우는 디스오클루전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전 프레임에는 보이지 않다가 현재 프레임에 새로 보이는 픽셀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TA 누적 버퍼에 대한 누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TA를 적용하면 좀 블러리나 이런 아티팩트가 보일 수 있는 픽셀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모션 마스크의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을 통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디스오클루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리젝션 효과는 이와 같아요. 이제 예시 화면의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흐릿하죠.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리젝션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좀 선명하죠. 근데 사실 TA가 아예 적용되지 않은 픽셀인데 동적 픽셀이기 때문에 사실 T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픽셀에 잘못된 모션 벡터 정보를 가지고 TA를 적용하면 블러리한 이제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픽셀 같은 경우 히스토리 리젝션을 통해 가지고 아예 TA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션 블렌드 팩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모션 벡터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픽셀이 움직임이 크냐 작냐를 이제 판정을 합니다. 이제 시각화 부분에서 어두울수록 많이 움직인 픽셀이고요, 밝을수록 정적 픽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토리 블렌드 비율을 높이냐 안 높이냐를 이 부분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컬러 클램핑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소한의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URPTA에서 이제 품질 옵션별로 컬러 클램핑 알고리즘 단계인데요. 이제 커스텀 TA 같은 경우 베리 로우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컬러 클램핑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컬러 클램핑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생긴 다른 이슈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픽셀이 미세하게 카메라를 미세하게 흔들다 보니까 이제 미세한 스페큘러나 미세하게 밝은 픽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컬러 클램핑 알고리즘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TA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제 매트리얼 쉐이더 내에서 이제 스페큘러 안티엘리어싱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샤프닝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TA도 결국 이제 안티엘리어싱 기법이다 보니까 좀 살짝 뭉개지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샤프닝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URP TA 같은 경우 TA 패스 이후에 파이널 포스트 패스에서 이제 샤프닝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도 패스에서 안 하고 TA 패스 내부에서 이제 그 샤프닝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컬러 클램핑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주변 픽셀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샘플링, 주변 픽셀 샘플링 정보로 필요로 하는 게 또 샤프닝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TA 패스 내부에 통합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 영상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이제 처음은 이제 URP TA의 하이 옵션에 샤프닝 적용한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그 발표자 보기로 하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기 원래 유튜브 영상 링크를 해놓은 건데 제가 여기서 클릭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이런 상황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스샷 비교도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고요. 일단 왼쪽 화면이 URP TA하고 샤픈, 그다음에 우측 화면이 커스텀 TA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강연장 디스플레이로 티가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보시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로 공개되면 한 번쯤 보시고 좋아졌구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스텀 TA에서 대역폭 최적화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TA가 안에 들어가는 렌더 텍스처도 많고요. 샘플러 수도 엄청 많아요. 이제 한마디로 대역폭 부담이 엄청 큰 피처죠. 게다가 이제 커스텀 TA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없던 모션 마스크 텍스처 2개까지 샘플링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역폭 부담을 해결하고자 이제 시도한 내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션 벡터 이제 렌더 텍스처 포맷을 한번 최적화를 시도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RG16 포맷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RG8 포맷으로 압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SQRT 비선형 인코딩으로 정밀도 보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정밀도 보정 같은 경우는 단순히 RG16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값을 0에서 1로 압축한 게 아니라 이제 비선형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값이 낮은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TA에서 뭔가 블러리함이 많이 보이는 현상이 픽셀이 느리게 미세하게 흔들 때 그때 살짝 뭉개지는 게 좀 쉽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좀 개선하려고 비선형 인코딩 통해 가지고 이제 값이 낮은 부분에 대한 비율을 높여 가지고 좀 정밀도를 높이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션 벡터 뎁스 스텐실에 대해서 메모리 리스트 최적화를 했어요. 이제 모션 벡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Z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자체 뎁스 스텐실 버퍼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모션 벡터 패스 내에서 만들어지고 이후에 사용되지 않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렌더 그래프에 레스터 패스 API를 통해 가지고 이 렌더 텍스처가 글로벌 텍스처가 아니고 그 이제 어태치먼트 라이트 올로 세팅만 하면은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메모리에 아예 저장이 않게 됩니다. 이제 타일 메모리에서만 사용되고 그대로 버려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메모리 용량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대역폭 최적화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메모리 저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메타 API TBDR 이제 한정이고요. 불칸이나 오픈GL에서는 좀 다르게 동작할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메모리 용량은 증가하게 되는데 타일 메모리에서까지 동작하는지는 제가 아직 그거까지 검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모리 리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작년 유나이트 발표 자료 중에 이제 자세하게 아주 설명한 이제 자료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해당 유튜브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이번 세션에서 좀 설명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식을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TA 카피 패스 조건부 활성화입니다. 기본적으로 TA는 TA 결과물에 대해서 다음 프레임에 전달하기 위해서 카피 패스 과정이 생기는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 TA 패스 이후에 컬러 패스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백버퍼에 그려지기만 하면은 사실 이 카피 패스 과정은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TA 패스 이후에 컬러 버퍼가 수정이 되는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카피 패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RT 하나에 대한 카피 패스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최적화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최적화 전략에 대한 정리 4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URP 내장 TA하고 커스텀 TA하고 이제 성능 지표 이제 비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앞서 블룸하고 DOF하고 다르게 단위 프레임 전체를 대상으로 캡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캡처할 당시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SSAO나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섀도우나 블룸, DOF 이제 온갖 스크린 옵션을 다 킨 상태로 이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캡처를 진행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URP 내장 T 하이 샤픈 옵션에 비해서 이제 GPU 타임 21% 개선, 그다음 메모리 리드 라이 17% 개선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커스텀 TA 도입 방법, 이제 패키지 수정 없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카메라 컴포넌트에서 TA 옵션을 활성화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URP 내장 경로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다른 패스처럼 어떤 쉐이더만 교체하거나 어떤 패스만 교체하거나 이러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공한 내용을 이제 한번 공유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지터 매트리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를 미세하게 흔드는 것이 이제 이 카메라의 프로젝션 매트리스 정보를 이제 지터링 하는 내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URP 내장 경로를 유지를 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프로젝션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TA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렌더 패스에서도 일관되게 이제 매트리스가 정보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TA만을 위한 매트리스 수정하는 거는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벡터 패스하고 TA 내장 패스는 이제 비활성화하고 커스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단 방법은 일단 커스텀 렌더 패스에서 비긴 렌더링 이벤트로 시작하는 구간에서요. 일단 그 카메라 데이터에 있는 TA 옵션을 비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URP 내장에 있는 카메라 모션 벡터 매터리얼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지터링 매트릭스는 유지하면서 내장 TA하고 내장 모션 벡터가 이제 비활성화 되는데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그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에서 참조하는 카메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씬에 있는 카메라 컴포넌트에 있는 카메라 데이터에서 복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수정하면 씬에 있는 컴포넌트는 영향받지 않고요. 렌더 패스에서 돌아가는 단계에서만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활성화되는 원리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TA의 호출 지점에 카메라 데이터 참조해가지고 TA가 활성화돼 있으면은 TA를 호출하라고 돼 있는데 이미 앞선 비긴 렌더링 단계에서 비활성화 시켰으니까 내장 TA는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제 모션 벡터 렌더 패스인데요. 이제 모션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따로 중간에 비활성화해도
로직상 다시 이제 패스가 호출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동일한 방법은 쓰지 못했는데 내부 코드를 보니까 내장된 카메라 모션 벡터 매터리얼이 널이면 리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셈블리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URP 내장 함수에 이제 URP 내장 모션 벡터 매터리얼을 삭제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내장 TA하고 그다음에 모션 벡터가 비활성화됐으니 이제 커스텀 렌더 피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커스텀으로 만든 TA하고 모션 벡터를 호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안전한 방법인가? 예.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근데 적어도 유니티 2022에서 5.0까지는 동작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막히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URP 패키지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내내 패키지 수정 없는 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젝트, 하나의 조직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지원 유지 보수 비용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URP 패키지 수정하지 않는 방법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제 저와 다르게 이제 단일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URP 패키지 수정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